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 최근에는 정치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질문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TV 토론을 좀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이재명이 되게 말을 잘하는 줄 알았대요. 뭐 이제 좀 생긴 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이제 기자들한테 하는 걸 봤었을 때는 아나무인 그 자체니까 뭔가 토론 같은 경우도 기세 좋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엉망진창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뭐 자기들이 무슨 뭐 다 이긴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을까 싶을 정도 너무 형편없었죠. 그렇죠?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그냥 뭐 내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말을 또 뭐 조리 있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법 위반 자기 정치 생명의 끝장이 날 뻔했던 거 다 그 입방정 때문에 됐던 거든 말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야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거는 일 잘하는 무슨 뭐 정치인이다 뭐 하면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찢어버리고 그냥 막 돌진하고 약간 이런 좀 기세가 있잖아요. 불도저 같은 거 막 가져가가지고 계곡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막상 그런데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일 때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남아있는 거는 글쎄요 지역 화폐 아니면 또 무슨 뭐 저기 대장동 뭐 이런 거밖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남죠. 그 대장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당군 이래 최대 비리 사업으로 지금 이제 이름을 남기고 있죠. 이런 상태 속에서 이번에 또 다른 논란이 터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거북선 게이트라고 하는 논란입니다.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막 거북선 게이트, 거북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뭐 이순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쭉 보시면은 도대체가 이재명을 둘러싼 거북선 게이트는 무엇인지 왜 이거를 갖다가 제2의 대장동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막 부랴부랴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다라고 하면서 막 돌리고 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시흥시의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거북선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가 초반부터 판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했던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과는 무슨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듣더라도 뭔가 좀 이상하죠. 뭐 이번에 이제 그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이거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가 이재명이가 정치 세명이 지금 날아갈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대법원에서도 뭐 유죄 판결이 거의 나온 상태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 한국 뭐 수자원공사가 됐거나 국토부가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사진만 보더라도 번쩍 지금 저거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거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섬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이거네 치정 사업이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페이스북에 글을 보더라도 시흥 거북섬이 전국 최고의 해양레저 거점으로 바뀌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선거 유세를 가서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라고 인허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저는 저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사실상 지금 거북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상권 그리고 또 상인분들한테는 이거 완전히 애물단지 그 자체거든요. 지옥입니다. 지옥. 분통 터져가지고 못 산다. 이거 뭐 제대로 임대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 뭐 활성화도 안 돼가지고 다 망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합니다. 투자금을 갖다 다 집어넣어놨다가.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인들의 속 터지는 마음도 모르면서 가가지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북섬이라고 아시죠? 이거 무슨 뭐 내가 뭐 이렇게 빠르게 해치운 겁니다. 2년 만에 뭐 안 걸리게 빠르게 해치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갖다가 보고서 소시오패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거북섬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자 이 사진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제 그 거북섬 거북이 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그렇죠? 저 거북섬을 갖다가 이제 인공 서핑을 할 수 있는 뭐 웨이브 파크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저렇게 서핑 웨이브 파크로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이것만 듣더라도 뭔가 좀 이상하죠. 무슨 뭐 인공 서핑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사업성이 조금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일단 드는데 원래 이제 그 거북선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에 수변공원 용도로 그러니까 공원으로 이제 그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웨이브 파크 이렇게 완공하게 된다면 뭐 시민들 같은 경우는 세금까지 다 내고 티켓값을만 내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등장하는
등장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대원 플러스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에게 무상으로 넘겼어야 되는 땅을 갖다가 대원 플러스 그룹에게 무상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원 같은 경우는 웨이브카를 갖다 지어가지고 시흥시에 기부 체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 시흥시 같은 경우는 다시 대원에게 운영권을 포함해가지고 20년 동안 무상 임대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협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봤을 때 원래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에게 뭔가 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했던 땅,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뭐로 이제 누구한테 준 거예요? 대원 플러스에게 준 것이고 그 대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웨이브 파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뭐 기부 체납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흥시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이 끝나고 난 뒤면 20년 동안 인허가권을 운영권을 갖다가 포함해 가지고 2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주겠다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특혜를 갖다가 줬던 겁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특혜라고 하는 것이냐? 이 지금 과정에서 시흥시랑 수자원공사랑 대원 플러스 이 지금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졌냐? 공원을 갖다가 일단 저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주상복합 용지였던 것이 업무시설 용지, 상가가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건물의 층고 제한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됐던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식의 용도 변경 바로 이루어졌던 게 뭐였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업체가 지금의 대원 플러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거둬들였던 거 약간 구조가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은 책임이 있냐라고 한다면 책임이 당연히 있어 보입니다. 왜? 보시는 것처럼 시흥시의 민간업체를 연결시켜줬던 장본인이 바로 경기도고요.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이었고 지금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대원이지 됐거나 수자원공사가 됐거나 시흥시장을 불러가지고 저런 식으로 MOU까지 체결을 했던 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무슨 뭐 상관이 없다? 글쎄요. 과연 이거를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인공 서핑으로 웨이브 파크를 갖다가 뭐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이 구상하고 있던 기본적인 아니었는데 인공 서핑 같은 것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저 지역에서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벌써부터 퀘스천 마크가 붙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웨이브 파크 상가의 공실률이 87%라고 하고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 30억에 단기 순손실이 무려 68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망하도 망해버린 그런 상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권에 가가지고 아까 전에 이재명이가 뭐라고 떠들어댔던 겁니까? 거북섬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뭐 웨이브파크라고 인허가랑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갖다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이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는 것이다. 진짜로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무슨 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만 유리하게끔 그런 식의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전문가도 지금 뭐라고 웨이브파크 그 상가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시행을 할 때 공급과 수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단순히 시행한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기에 뭔가 상투를 잡으면서 무리하게 건축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공급이 과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보기에도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북섬 논란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기고 있는 중인데 이거 널리 우리가 퍼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떠들어댔던 것처럼 이재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해가지고 무슨 뭐 인허가가 됐거나 건축 완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제2의 대장동 사업이라고 불리는 거북섬 사업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은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제대로 밝히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